덴티튜브 채널 지니어스 조명희입니다. 치아 수명 연장을 이루는 덴탈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멀쩡한 치아를 깎는 보철 알고리즘이 아니라 교합 알고리즘이죠. 예전에 96세 치아 유지의 비밀 영상에 정답이 있습니다. 교합의 균형을 유지하면 인간이 이를 닦지 않고 크라운을 하지 않아도 잇몸병 없이 90년 동안 치아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씹을 때 아프면 제가 그 환자 교합 조정을 해줬거든요. 환자는 91세 때 오돌뼈를 씹어 먹어가지고 왼쪽 아래 어금니가 파절돼서 임플란트 하나 심은 거 빼놓고는 모든 자연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36번도 대합친 26번 크라운이 충격이 누적돼서 치아 파절이 일어난 거죠. 그 환자 우측은 크라운이 없는 자연치아 상태에서 치아 수명이 유지가 됐는데 91세까지 오돌뼈를 씹어먹는 식습관이 있었어도 치아 파절이 일어나지 않고 잘 썼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아마 그 환자는 보철 알고리즘을 썼다면 치아가 뽑혔겠죠. 그 환자는 씹을 때 아플 때 저희 치과 와서 교합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 딴 치과에서 다녀가지고 씹을 때 아프니까 90세 할아버지가 치아에 금이 가서 그런 거라고 크라운을 씌우세요 하고 크라운 알고리즘을 따랐다면 잇몸뼈가 금방 녹았을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몇 개씩 심고 있었겠죠. 자, 치과를 바둑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치아가 이 바둑돌이죠. 치과 바둑은 시간과의 게임이죠. 10년, 20년 뒤에도 치아 생존율이 높아야 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바둑도 돌들이 최대한 많이 살아있어서 큰 집을 이뤄야지 승자가 되잖아요. 물론 집의 숫자가 중요하지만 씹을 때 아프면 신이 만든, 자연이 만든 자연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교합 조정을 하면 정수를 두는 거예요. 바둑에는 정수가 있고 악수가 있죠.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신이 만든 자연치아를 깎고 크라운을 씌워서 치아를 보호한다는 악수를 두죠. 치과 의사들이. 그러면 여러분 치아는 얼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교만한 게 이세돌이 알파고랑 대구 가기 전에 어땠어요? 5판 중에서 한 판이라도 주면 내가 진 거다 라고 교만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4대1로 졌죠. 인간이 바둑의 신인 알파고에게는 안 되는 거죠. 한국 바둑의 천재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 최근 세계 랭킹 1위인 신진서까지 알파고한테는 안 되죠. 아마 3점 정도 깔고 바둑을 둬야지 비슷비슷할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프로 바둑기사 최고 단수 9단이라면 알파고는 10단쯤 되죠. 한 단계 위죠. 알파고를 처음 만든 사람이 영국의 천재 데미스 핫사비스인데 이 사람이 13세 때 체스 그랜드 마스터 했다가 그 나이 또래 13세에서 세계 랭킹 1위였죠. 그 나이에서는 제일 체스 잘 뒀죠. 19세에 바둑을 처음 접했는데 체스만큼 실력이 빨리 안 늘어요. 일반적인 인간들은 내가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바둑을 공부했겠지만 이 사람은 동료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바둑의 전사, 솔저가 되겠다고 하죠. 바둑을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바둑 전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 알파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알파고 프로그램 개발한 지 12달 만에 1년 만에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2016년도에 알파고 이세돌 바둑 5판 둬서 거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연도엔 2017년도에 알파고 제로를 만듭니다. 사실 알파고만 해도 엄청난 업적인데 이 핫사비스는 알파고를 능가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 알고리즘 알파고 제로가 뭐냐면 알파고는 기존의 바둑 기사들의 기보를 보고 연구해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알파고 제로는 이름에 붙어있는 제로에 주목하세요. 기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둑의 기본 규칙만 입력한 상태에서 컴퓨터끼리 바둑을 둬서 30시간 만에 알파고를 뛰어넘어가지고 알파고 제로가 한 7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그 72시간쯤 된 버전에서 제로가 알파고를 100점 100승 완벽하게 제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인간 9단 위에 알파고 10단이 있는데 알파고 제로는 11단쯤 되죠. 바둑으로 보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선입견. 인간은 바둑은 이렇게 둬야 돼, 정석은 이런 거야,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이게 인류의 발전을 막는 거예요. 알파고 제로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면,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선입견이 없는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순수하게 알고리즘만으로 컴퓨터를 돌려서 만든 그 알고리즘이 알파고 제로잖아요. 인간의 기보를 중심으로 한 알파고를 100판을 둬서 100판을 다 이기잖아요.
순수한 선입견이 없는 순수한 알고리즘을 썼으니까 바둑 신의 영역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알파고 제로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선입견을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보면은 뭐 씹을 때 아픈 거는 치아의 금간 거니까 크라운을 해야 된다. 뭐 치아의 변색인데 그거 별로 진행하지도 않을 건데 그거 보고 충치니까 나도 위험하니까 막 파내고 인내일을 하고 뭐 이를 열심히 닦으면 뭐 잇몸병을 없앨 수 있고 다 인간의 선입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진료 수준에 도달을 못하는 거죠. 인간이 선입견을 가지고 치아 바둑을 두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돌들, 치아들을 얼마 못 쓰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명희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알파고 제로 수준 신의 영역에 이제 치과 바둑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치과 11단의 경지에 도달한 거죠. 도달하니까 이를 안 닦고도 잇몸병이 안 생기는 75세, 84세, 96세 환자들이 가능한 거죠. 그 알파고 경기에 봤는데 영국 국기가 있더라고요. 왼쪽에 알파고하고 밑에 영국 국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한국의 대결인데 인간끼리 대결했으면 한국의 이세돌이 이겼겠죠. 뭐 이세돌까지도 필요 없죠. 한국 기원의 프로기사 아무나 가서 영국 사람들이랑 바둑도도 다 이기죠. 근데 데미스 하사비스가 알파고를 들고 나오니까 지잖아요. 중국의 최고수들도 다 지잖아요. 그래서 영국 얘기를 좀 해보면 영국이야말로 앵글로색슨족이죠. 뭐 딥스테이트나 이런 쪽에 배우가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안 좋긴 한데 영국이야말로 지구 행성을 지배하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국어 배울 때 뭐 배워요? 외국어 배울 때 영어 배우잖아요. 그 영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국 말이잖아요. 그러면 영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초강대국이었을까? 아니죠. 영국은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영국은 감자 캐 먹던 가난한 섬나라였어요. 진짜 강대국은 프랑스였죠. 유럽의 중심에 있고 풍부한 농지를 가지고 있고 기후도 좋고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올라갔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세상의 인터넷에 뭐 거의 한 98%가 영어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국이 지구 행성을 지배했던 가장 큰 원리는 과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영국이 뉴턴이 있었잖아요. 과학의 혁명을 일으킨. 그리고 영국은 증기기관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산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영국이 세상을 지배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경도 이야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많이 죽었잖아요. GPS도 없고 동력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망망대해에 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항해할 때 굉장히 힘들죠. 별자리 보고 이렇게 찾긴 하지만. 그래서 영국이 1714년에 경도법이라고 시계를 정확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한 시계공이. 이 해리슨인가 여기?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시계가 정확해지면서 경도, 동서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항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해가 뜨고 지는 거랑 태양력을 이용해서는 또는 별자리를 관측해서는 위도는 알 수 있는데 경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시계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배에서 움직이니까 시계가 부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배에서도 오차율이 매우 적게 정확한 시간. 그래서 영국이 만든 알고리즘이 시계잖아요. 세계의 시간의 중심지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세계 시계의 표준, 시간의 표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 기술의 기본이 되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 생각해봐.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뭐 다 이렇게 항해를 했지만 영국 배들은 정확한 시계라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배의 위치, 동서 간의 경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남들보다 항해에서 우위를 점했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항해를 정확하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배들은 시계를 갖고 가지만 그 시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자리 관측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 망망대해에서 자기 현재 배 위치를 정확하게 몰랐죠. 그러니까 항해 기술에서 떨어지니까 영국이 항해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저 멀리 호주나 막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전 세계 대영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경제력이 앞서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잖아요. 이거 300년 전부터 1714년도부터 경도법,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서 정확한 경도를 만든 사람에게 영국 정부가 상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기반이 그렇게 300년, 400년이 되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치과계도 말이에요. 이 과학기술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치과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치과 치료를 받는 일반 국민들도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과학적인 사고를 해서 여러분의 과학적인 사고가 깨어날 때, 지금이 2023년인가? 우리도 한 300년쯤 뒤에 2300년쯤 되면 한국인들이 지구 행성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깨어나세요. 과학적 사고로.